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자, 제가 용적률 500%라는 것은 주변 단지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남 빌딩들 용적률 600에서 800%밖에 안 됩니다. 800% 나오는데 거의 별로 없어요. 600% 수준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택을 갖다 용적률 500%로 한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74만 가구, 용적률 상향 대상. 야, 74만 가구까지 읊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좋아. 아포유가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층고를 갖다가 50층까지 할지 60층까지 할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도록 할게요. 뭐 지금 48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뭐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법을 개정한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란 부분은 배제하고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포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들은 정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길 희망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꼼수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송영길 서울 74만 가구 4종 일반 주거지역 전환 가능하다. 서울 74만 가구? 서울의 250만 가구 중에서 아파트가 100만 가구가 약간 넘어.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4종 일반 주거지역 전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용을 알고 들으시면 소름 돋는 이야기야.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갖다가 4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미치셔도 단단히 미치셨어. 자, 늘어난 분양 물량 50%는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 송 일반 임대 아닌 브랜드 아파트, UAM 시설 설치, 그리고 여당 지난달 청년주택 6만 2천 가구 공급계획 발표도, 격전지 서울표심 겨냥에 부동산 달래기 나서. 자, 일단 4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들이 포퓰리즘이 극도로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 대표에 따르면 4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전환돼 용적률이 오르는 경우 세입자에게도 주택 우선 분양권이 제공된다. 와, 확 더불어민주당 찍어줘 볼까? 미치셔도 단단히 미치셨어. 진짜 아파트를 갖다 전부 다 투기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말 미친 발상입니다. 이거 전세가 폭등해요. 예, 잠깐만. 아포유가 맨날 폭등한다고 하니까 아포유 폭등론자 또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천천히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뭔 미친 소리냐면요, 우리 그 청약 어디 신도시 개발된다고 하면은 위장 전입자들 막 늘어나죠. 왜 그래? 거기 청약권 얻으려고, 거기 청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무주택자들이 위장 전입을 해. 실제로 내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거기다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위장 전입을 한다고. 정말 다 쓰러져가는 빌라 그냥 월 1, 20만 원 내면 되는 거 그냥 거기에다가 임차 얻어놓고 거기 주소지 이전해놔. 전입신고 해놓고. 그렇게 해서 청약권을 얻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라고. 지금 하남에 전세가 폭등 왜 일어났어요? 하남 지금 상기 신도시 택지 개발 거기 청약 넣으려고, 청약 자격 부여받고 싶어서 아파트 재건축에다가 거기다가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갖다가 부여해 준다고요? 정말 단단히 미치셨습니까? 그 아파트 전세가 폭등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 와, 나도 이제 우선 분양권을 얻을 수 있구나. 쫓겨나요. 그냥 전세가 서로 더 얹어주면서 나랑 전세 계약 체결해 주세요. 그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기대 심리를 줘. 난 세입자인데 나도 우선 분양권을 가질 수 있구나.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거는 바로 그 시장가에 따라서 전세가 그 단지는 폭등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에도 부자들을 더 부자답게 해줄 수가 있어. 왜? 아니, 여기 우선 분양권을 준다고? 그러면은 내 자식 출가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공실 만들어 놓고 내 자식 거기다 전입신고해 놔버리면 돼. 그게 최고의 이익이지. 그러면요, 이 아파트 단지만 전세가가 오르면 되느냐? 아니거든. 자, 갑자기 여기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 다 밀려나, 주변 단지로. 그럼 주변 단지로 밀려나면서 갑자기 그 주변 지역도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 임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야. 시장을 조금만 알면 당연히 아는 논리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검토 못했다고?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
국민들은 그만큼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민주당을 극혐오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독거려서 알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잘 모르는 이 무지를 이용해서 표파를 하고 있다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짓들이라고. 그런데 이재명을 찍겠다고? 돈에 미치셔도 적당히 지금 미치십시오. 가난한 자들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당신들 배불리려고 그따위 작태 그만 좀 하세요. 무지한 사람들 그만 좀 괴롭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야. 제 말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는 사람. 정말 저희 이 답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런 정치는 혐오해도 돼. 혐오 주장한다고? 아니, 이런 사람 혐오해야지.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사람. 그리고 그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권력을 유지했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기발한 천재적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 무지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 돼. 계속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게 만들어서, 무지한 사람들이 더욱 무지하게 만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권력만 유지하면 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생존 방법이라고요. 이거 몰랐을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포유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몰랐을까? 아니, 아포유처럼 이걸 갖다 반박하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5분 이상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여기서도 아포유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또 붙잡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그나마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있고 아포유 방송을 쭉 지금까지 봐오셨으니까 5분 만에 이해가 되는 거야.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앉혀놓고 이걸 갖다 이해시키려고 해봐.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간단한 1분짜리, 1분도 뭐야, 15초짜리 거짓말을 한번 해놓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그 말을 더 믿어. 이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펼쳐온 거짓말들이 다 이런 양상이야. 임대차 3법도 아포유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 이상으로 흥분하면서 임대차 3법 이거 미친 짓입니다 하면서 박준빈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포유 주장대로 됐잖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몰랐을 거라고? 미친 소리예요. 알아.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뇌가 없는 사람들만 있을까? 아니야. 이게 더 선동하기 좋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라고. 이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아포유처럼 정확하게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여기 전세가 폭등하겠구나. 여기 뭐 지금 사중 일반 주거지역 되면은 주변 단지까지 전세가 폭등하겠네. 이 옆 단지라도 하나 매수해놔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정말 혐오해도 돼요. 이 발언에 대해서 혐오해도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차단하겠다?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화폐 가치 폭락을 통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죠. 그리고 기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사고를 하실 수 없는 분들. 그래서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지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 난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없는데 김어준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 지령이 필요하신 분들. 문바들의 지령이 필요하신 분들. 유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지? 김어준은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생각이 없는데. 제발 탈출하십시오. 제발. 거기는 늪입니다. 늪. 여러분들을 계속 가난으로 끌어들이려는 늪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최소한 조금이라도 얕은 지식이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난을 국가가 구제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가난은 국가가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을 극복하는 건 개개인들이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좀 더 노력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파예요. 우파에 대한 좀 그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너무 그런 시각을 만들어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파가 그렇게 괴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라면 우파적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 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가를 준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왜 이전에는 이렇게 못했어? 이걸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전에는 왜 이런 혁명적인 일을 못했을까?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정말 이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세상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재명 씨가 당선되고 또 이 부분이 이러한 일을 갖다가 송 대표 말대로 아파트들을 갖다 용적률 대상 500%로 해주고 거기 세입자들을 갖다가 분양권 우선 분양권 준다고 하면 어떤 사회적 대혼란이 나타나는지. 아포유 얘기가 또
맞을지 틀릴지 한번 보시자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아, 야, 로이치님께서도 아프님 저도 기사 보자마자 강남 재건축 전세가 폭등 리스크 공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조금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안다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투자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돈 되지? 머리가 비상해요. 그냥 내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 안 해왔던 사람과 부동산 투자를 해오던 사람은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되지? 바로 연결이 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의 경우 오히려 이 아포유 방송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걸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포유를 또 적폐로 몰아버렸어. 다주택자 편, 투기꾼. 아포유 1주택자인데도 나보고 다주택자 편이래. 내가 못 따라. 나보고 투기꾼인데 투기꾼이라는데 나 1주택자예요. 어제 제가 아부뉴스에서 이 뉴스 소개해드리면서 용적률 500% 이야기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쌍시오 발음 수준의 욕을 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바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용적률 500% 앞서 민심잡기 총력 시장성 닭장 만들라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 기사 내용 아포유가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 부분 상당히 다른 거 그래.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그 전에 많이 비판을 했으니까 용적률 500%의 폐해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자처하고라도 지금 세입자 우선 분양권 부여는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전세가 폭등시키고 오히려 투기만 더 양상시키는 거다. 집주인이 그 아들에게 임차 주고 그런 행위가 만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텍스트가 거의 동일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는 건 정비사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라 용적률 500%보다 더 조심해야 될 문제. 제가 이거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창무 교수조차도 용적률 500%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준다는 거다.